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운세 가운데 어느 달이 재물복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고 재물 운수를 잘 관리, 발복시키기 위한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힘드신 시기에 여러분들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게라도 좀 참고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운세 예측이 되면 12달이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또 어떤 달들은 각기 특징들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달, 혹은 약세운이 예측이 되는 그런 달, 또 어느 달은 또 성취운이 아주 길한 그런 달들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주로 재물운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닭띠의 금전 재물복의 시작은 음력 5월부터 시작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금계포란의 운세가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금계포란의 운세의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드려 보면,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아주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운세죠. 품는다는 것은 여기서 금전, 또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애정이나 또 연애운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이 금전, 재물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이런 달에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달은 후일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계획하고 알을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또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지금처럼 금계포란의 운세가 예측된 그런 달에는 항상 구설만큼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결국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달인데요.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금계라는 게 황금닭이 알을 품는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집중하려면 시끄럽고 또 신경 쓸 구설이 생기면 집중해서 알을 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 구설을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고요. 운세 예측이 지금처럼 재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운으로 그렇게 예측이 된 그런 달에는 여러분께서도 좀 집중해서 운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어떤 행동과 전략을 세우시면 참 좋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받지 못한 그런 외상값이나 물품대 혹은 임금, 자재값, 기타 다양한 채권, 채무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던 그런 돈들도 해결될 수가 있는 달이죠. 이런 때는 가만히 계시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대들에게 전화나 문자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데요. 운이 길할 때는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만으로도 운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운세 작용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어떤 운세도 여러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행동과 병행된다면 그 결과는 더 낫겠죠. 5월달의 운세가 금계포란의 운세가 지나가면 6월달 운세가 상간유수의 운세인데 결국 이 달도 금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서 고민을 주던 걱정을 주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달이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꼬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또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매기 없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주던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결국 이런 달부터는 서서히 매기가 붙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요. 또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물꼬가 풀리는, 물꼬가 트이는 그런 달 운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중년, 장년인 우리들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또 물꼬는 금전 혹은 재물 쪽으로의 물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물꼬까지도 좀 트이게 되는 그런 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간유수의 운세도 결국은 금전 재물과 관련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좀 풀려가는 물꼬가 보이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이달의 운세의 특징은 커다란 그런 문서운 그런 건 아니지만 일의 어떤 방향성이 보인다는 거죠. 체감적으로 풀리는 게.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단지 풀린다는 게 꼭 금전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같이 의미하거든요. 운세작용이라는 게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운세 예측이 된 달에 또 효과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한번 알아보면, 예를 들어 어떤 막힌 인간관계 혹은 뭐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인간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전화나 문자를 좀 해보시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처음에는 좀 가벼운 안부만 전하라는 것이지요. 보통 이런 경우 상대가 좀 경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한 대화가 점점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냥 무슨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막힌 물고 트이는 그런 시도로만 대화를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죠. 풀리는 운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요사이 좀 손님이 좀 늘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심리적인 체감 지수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월말에 좀 결산을 해보니까 그럴듯하게 매출이 전달보다 좀 나아져 있는 거죠. 그런 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도 여러분께서 좀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운세 대응을 좀 순발력 있게 탄력적으로 함께 병행한다면 이런 상승 운이 여러분 곁에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겠죠. 올해 닭띠 운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죠. 7월 달입니다. 음력 7월 달이 이제 작선연달의 운세인데요.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아주 운이 왕성한 12달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아서 문서적인 성취,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가 제일 높은 달인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 그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거든요. 문서적인 성취,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 부동산, 대형 거래, 여러 가지 이사, 매매, 진급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달에 이제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그 전에 투자했던 것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인데요. 결국 작선연달의 운세는 운세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다른 운과 좀 차이점인데요. 작선연달의 운세에서는 다른 운세에 예측된 여러 가지 그 운세보다 좀 상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즉 이달의 특징과 운세를 작선연달에 아주 왕성한 그런 성취운으로 운세가 예측이 되었다면 결국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문서 변동, 거래, 연애와 애정의 관계, 또 사업, 투자, 금전 어떤 재물 모든 방향에서 운세의 흐름이 바로 이런 작선연달의 운세의 영향으로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하위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운까지도 이런 의미에서 살펴봐도 우리가 이 운세를 어떻게 대우하고 또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가치 있게 이 운세 전략을 이런 달에 특히 준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올해 닭띠의 운세 가운데 금전 재물 쪽으로 저는 눈여겨보는 이 달들이 11월과 12월인데요. 11월 달에 보면 금계포란의 운세가 같이 한번 또 들어오죠. 설명은 아까 해드렸으니까요. 설명은 생략하고요. 작게 품어서 큰 것을 만드는 그런 운세가 음력 11월에 다시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달 운세는 다시 마찬가지로 상간 유수의 운수, 즉 막힌 물고가 풀리는 그런 운세가 지금 같이 이어서 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11월, 12월 운세 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은 결국 다음에 연초에 돌아올 운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결국 해가 바뀌는 연초의 운세가 이런 강한 어떤 상승, 강한 어떤 재물과 금전 쪽으로 유리한 달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달 운도 초하루날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면 결국 해 운도 올해 운에 좋은 어떤 운의 마무리는 결국 내년 상반기의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년 연초의 운도 재물 쪽으로는 막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거죠. 살펴본 것처럼 올해 닭띠들 재물은 아주 좋죠. 중반기와 하반기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연말에 무엇보다 마지막 달을 화려하게 금전 재물 쪽으로 유리한 그런 운세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 결국 내년 운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예측된 이 재물 운수가 또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도 좀 잘 적중이 돼서 여러분의 또 재물 발복을 크게 일으키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된다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꼭 좀 같이 기억해 주실 것. 좋은 운세에서는 여러분들의 행동도 함께 병행이 될 때 더
결과는 좋아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간단히 닭띠들 재물운, 재물복 들어오는 달, 그리고 운세 전략까지 함께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정보가 또 여러분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닭띠 여러분 모두 크게 좀 성취하는, 다른 해와는 좀 눈에 띄게 다른 그런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중년들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